안녕하세요. 저는 52살에 현재 건설업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 유일한 낙이 점심 먹은 뒤 1시간 정도 쉴 때 이어폰을 꽂고 아무 곳에 자리 잡아 누운 뒤 많은 인생 사연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퇴근을 할 때도 차에서 들으며 숙소로 향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겪었던 사연을 올려볼까 고민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기 내서 글을 써내려가 보려 합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건설 현장은 지역을 돌며 일을 해야 돼서 주말에도 본집으로는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아내와도 자주 통화하면서 집안에 별 문제는 없는지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로 아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와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갓 20살이 된 딸도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쁜 삶을 살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대학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걸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젠 다른 일을 알아보는 건 어떨 것 같아? 차라리 사업을 하던지 언제까지 지방을 떠돌며 몸 쓰는 일만 할 건데 나이가 몇 개인지는 알고 있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일이 바빠서 집에 몇 달 동안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동안 민지가 도와줬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고 있었지. 지금은 나 혼자서 어머님 돌봐드리는 거 많이 힘드네. 돈 얼마 안 벌어도 되니까 건설 현장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건데? 어머님이 하도 재활병원에 있기 싫다고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오셨잖아. 더 이상은 나도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조만간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점점 투정도 많으시고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 더 이상 말해서 뭐해. 이번 주 주말에는 일단 올라와서 당신도 어머님 몸 상태 좀 확인도 좀 해보고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보자. 제 아내가 그동안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었어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누워 계시는 일이 점점 잦아지면서 결국 욕창까지 생기셨는데 한 번 발생한 욕창은 쉽게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욕창이 생긴 반대편으로 계속해서 눕다 보니까 반대편마저 똑같은 증상이 오는 바람에 상당히 골치를 썩었죠. 한평생 아내 수발받으며 사셨던 분이 결국 힘에 부쳐 힘들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절대 집 밖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상황이 안 좋은 만큼 결국 재활병원에 모셨지만 어머니를 감당하실 분은 계시지 않았어요. 당연히 다른 병원도 찾아봤었죠. 하지만 모두가 거절을 했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함께 살면서 힘들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었는지 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듯 했어요. 직업 특성상 평일이든 주말이든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지만 힘들어하는 아내를 그냥 무시할 수 없었어요. 돈보다 가정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구미에서 서울로 올라왔네요. 그렇게 몇 달 만에 얼굴을 보게 된 아내는 안색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는 어머니의 욕창 때문에 썩은 내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각했어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고 그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 고생했다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인기척을 들으셨는지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은철이 왔니? 거실에서 뭐하고 있어? 들어왔으면 엄마한테 일단 와서
인사부터 해야지, 이놈아. 아이고, 죽겠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재활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라는데 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해서 저희 모두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 아내 얼굴 보이세요? 핏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됐겠어요? 얘 봐라. 누가 보면 시애미가 엄청 나쁜 사람인 줄 알겠다. 나는 가족으로서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 불편한 게 있으면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환자인데 너무한 거 아니니? 그래요. 어머니 환자 아니에요? 지금 몸 상태가 어때요?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 심각하잖아요. 사지 멀쩡한 환자들도 돌봐주는 건 힘든데 어머니는 욕창까지 걸리셔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고 점점 썩어가는 피부 때문에 온 집안이 안 좋은 냄새로 가득한데 고집 피우셔서 제 아내 도움받으며 집에서 보살핌 받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몸은 불편하신데 입은 살아계셔서 제 얼굴을 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동안 불만이 있었는지 아내가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 지적을 하셨고 오자마자 그런 모습들을 보니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그냥 다시 재활병원에 들어가라고 몇 달 만에 얼굴 보는데 화를 내며 소리치고 말았어요. 처음부터 어머니의 성격이 이렇지 않았어요. 몸이 점점 기력이 빠져 누워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욕창까지 동반되어 오다 보니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풀었던 것 같았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자리에서 저 또한 더 이상은 화를 내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아내와 겨우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말대로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와 심각해진 상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어. 매번 전화할 때마다 당신이 괜찮다는 말을 해서 정말 그런 줄 알았지. 당신이 단순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을 하는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더 큰일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버티려고 했는데 어머님의 행동들이 점점 심해지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 알았어. 당신 말대로 정리하고 최대한 빨리 올라오도록 할게. 다른 일을 알아보도록 하자.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하루빨리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사무실에 찾아가 사정을 얘기한 뒤 오랜 기간 소속되어 있던 업체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바램대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어머니를 돌봐드리는데 전적으로 도와주며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천천히 일자리를 알아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떨어져 있던 만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동안 벌어놨던 돈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언제나 밝아 보였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어 틈만 나면 대화를 시도했고 아내는 점점 심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내와 제가 웃는 모습조차 꼴보기가 싫었는지 몸 상태를 확인하려고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계속 무거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왜 계속해서 안 좋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웃으며 대화하는 게 그렇게 보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그냥 다시 재활병원으로 들어가세요. 저희도 숨 좀 쉬면서 살자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네가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한 줄 알아? 10달 배 아파서 낳아주고 뼈 빠지게 키워줬더니 뭐라고? 재활병원으로 보내? 불효자 같은 놈.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니 감히 엄마에게 소리를 질러?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대체 어머님이 얻는 게 뭔데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 모자랄 시간. 앞으로 잘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어머님 돌봐드리는 게 쉽지만 않아요. 그러니 제발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뭐가 그리 불만이 많으신지 어머니는 화가 잔뜩 오르셔서는 아내가 했던 말에 대해 계속해서 불만을 늘어놓았고 크게 변화된 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는 아내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집안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었네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한평생 함께 지내면서 어머니 수발 다 들어줬고 거기다가 욕창까지 생긴 어머니 재활병원에서도 온갖 심술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돌봐줄 곳이 없어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때도 큰 불만 없이 욕창치료 손수한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는커녕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고 화를 내는 모습이 정말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라는 게 너무 창피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네요. 어머니의 성격이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큰 문제 없이 무난한 삶이었는데 몸이 안 좋아지면서 세상 떠날 상태가 된 건지 심술은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받아줄 만한 재활병원을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그럴 필요 없다며 어차피 또다시 돌아올 게 뻔하다고 그냥 적당히 비 맞추며 사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꺼냈었네요. 그동안 아내도 많이 힘이 들었는지 방에 들어가 눈을 붙였고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계신 방문을 열며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 장면을 보게 되자 당황스러웠고 어머니 옆에 앉아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건지 물어보았네요. 눈물을 흘리는 걸 들키자 이불을 얼굴까지 덮으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요즘 들어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야 해결을 해드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냥 다시 밖으로 나갈까요? 애미가 힘들어서 들어오라고 한 건데 다시 나가면 좋아하겠니?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매일같이 누워있는 내 삶이 너무 싫어서 이 세상을 그만 떠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떠나지도 못하는 엄마의 심정을 네가 알기나 해? 피곤하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말고 나가서 애미 마음이나 헤아려 주거라. 어머니와 아주 짧게 대화를 했지만 제 아내에게 큰 불만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고 되레 걱정스러운 말투였어요. 제가 없는 동안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침 방에서 나온 아내와 마주쳤고 조용히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아내의 입에서는 평소와 다를 것 없다며 몸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한 뒤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네요. 축 처진 두 어깨의 뒷모습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는 아내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들어간 아내의 모습을 보며 뒤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괜찮다는 손짓으로 거실에 앉아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렇게 아내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있다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런데 꽤 많은 눈물을 흘린 듯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지 않던 걸 봐선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간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한 말에 대해 어머니가 귀 기울여 준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아내에게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지내셨어요. 그렇게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웃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몸 상태 또한 점점 안 좋아지면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나빠지게 되었네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그래도 은주가 죽 좀 써왔는데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드셨잖아요. 아들,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다. 낳기만 한다고 해서 엄마가 아닌데 하나뿐인 내 아들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구나. 엄마한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가요은 은주 좀 잘 챙겨줘라. 그래야 내가 편히 눈 감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쟤처럼 고생한 며느리도 없을 거야. 그동안 얼마나 묵묵히 걸어왔니? 너도 잘 알 거 아니야. 은주만한 여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잘 좀 챙겨주고 웬만하면 앞으로 은주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 일자리도 집 근처로 알아보고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지?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라는 말이야.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게 된다.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줄걸.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안아줄걸. 그런 사소한 것들이 뭐가 힘들다고? 좋은 감정을 나눠주지 않았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 너도 지금의 가정을 꼭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좋겠구나. 지나간 세월 돌아오지 않는다. 후회하기 전에 은주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거라.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꺼내시면서 제 아내의 걱정만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못했던 기억만 떠올라서 그런 건지 후회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주기 위해 그렇게 하겠다며 손을 잡아주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어머니께 제대로 된 표현 한 번 한 적 없었고 좋은 추억 만든 적도 없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떠나시려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거친 숨을 쉬며 힘겨워하시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동안 못해드려 죄송하다고 오열을 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어머니의 장례를 진행하며 앞으로의 삶을 사는데 어머니가 말한 대로 아내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더욱더 크게 와닿았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흘러간 인생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이 나고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제 옆에서 같이 정리하던 아내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으며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어디가 안 좋냐고 물어보자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나온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했던 공간들을 치우려 하다 보니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다며 순간적으로 올라온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것 같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눈에 들어온 아내의 행동들이 점점 의심스러워지면서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아내의 잦은 외출이 꽤 신경이 쓰였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아내가 밖을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더라고요. 냄새에 민감해진 아내는 냉장고 문만 열어도 헛구역질을 하는 모습이 민지를 가졌을 때와 너무 똑같은 현상이어서 더욱더 당황스러웠죠.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외출도 자꾸 나와는 말도 잘 안 하잖아. 고민거리 같은 게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가자. 내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어. 얼마 전 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잖아. 그래서 신경 좀 써주느라 그동안 정신 없었지. 내가 며칠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어? 민지 이사해서 도와주고 올 테니 당신은 어머니 물건들 마저 정리하라고 말했었잖아. 그렇긴 한데 당신 최근 들어 헛구역질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걱정이긴 한데 병원에 좀 가봐야 하나? 요즘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았잖아. 그래서 뭐를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됐는지 울렁거리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딸 민지가 이사를 했지만 저에게 물건 정리하는 거 도와주러 간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저것 의심될 만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결국 뒷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디 가냐고 물어보자 그날 역시 민지와 잠시 만나기로 했다며 급하게 밖을 나섰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고 얘기한 뒤 아내가 밖을 나가자마자 급하게 뒤를 따라 나섰고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아내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뒤 계속 미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지의 집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택시가 한참을 달려 멈춘 곳은 어느 건물이었고 아내는 누군가를 향해 손짓을 하며 급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꽤 젊은 남자가 아내를 발견한 듯 반갑게 웃어주며 급하게 택시에 올라탔고 또다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격적이게도 어느 호텔 앞이었고 둘은 택시에서 내려 호텔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 순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어찌해야 할 줄 몰라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했던 말이 또다시 떠올랐고 그제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네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던 거였죠. 그걸 알고 있던 어머니는 차마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하지 못했었고 아내에게 화를 냈던 거였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었는데
두 눈으로 보게 되니 왜 어머니가 은주를 잘 챙겨주고 곁에 있어주라고 얘기했는지 더욱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건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였고 전부 제 탓이라 생각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는데 아내의 헛구역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속이 좋지 않았던 건 입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결론이 나와 버렸던 거죠. 아내가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자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고 상상으로 그려지는 모습들을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서서 멍하니 있는데 방 구석구석 그동안 아내와 함께했던 세월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를 못 참고 다른 남자와 웃음을 나누며 사랑을 싹 틔우고 있는 모습들에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이런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지 않고 떠난 어머니가 괜히 원망스러웠네요. 결국 맨정신으로 버티고 있을 수 없어 술에 의지하게 되면서 아내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울려왔고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네요. 아내는 민지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 테니 먼저 자라는 얘기였고 확인을 해보기 위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민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있냐는 말에 민지는 반대로 엄마와 싸웠냐고 물어보면서 아내는 민지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아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한 아내는 화들짝 놀라더니 아직 안 잤냐며 말을 더듬었네요.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문자 한 통 보내면 끝이야? 전화 한 통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민지 출근하는 거 보고 온 거야? 민지, 아침밥까지 차려주고 나왔지. 별일 없었어. 그날 워낙 정신이 없어서 전화하는 걸 깜빡했네. 미안해. 그래? 미안한 게 그것뿐인 거야? 또 다른 할 말은 없고? 나한테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할 말? 없는데? 민지 이삿짐이 워낙 많아서 정리해주느라 힘들었는지 많이 피곤하네. 나 눈 좀 붙일게.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지?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데 도대체 왜 숨기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어제 민지한테 전화하니까 당신이랑 함께 있지 않다고 하던데? 그리고 물건 정리도 같이 한 적 없다며? 솔직하게 말해.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마. 나는 지금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왜 말이 없어? 내가 전부 알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웠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냐고? 호텔에 들어가는 것까지 내가 다 확인했어.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바람을 피우고 싶었던 거야? 어머니 세상 떠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혼하고 만나든지 했어야지. 꼭 이렇게 나한테 들켰어야 돼? 더 이상 변명하려고 하지 마.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서로 싸우는 와중에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위기를 모르는지 또다시 입덧이 시작되었고 화장실에서 계속되는 구토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한참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나온 아내는 얼굴빛이 좋지 않은 상태로 저를 바라보더니 모든 걸 설명하겠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아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설명하겠다는 아내의 반복되는 말을 무시한 채 문을 걸어 잠갔고 밖에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던 아내는 그 남자에게 간 건지 조용해지자 후들거렸던 다리가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렇게 술에 의지한 채 눈물을 쏟아내며 행복했던 기억들을 술잔을 비우면서 지어내고 있는데 곳곳에 보이는 행복했던 추억들이 담긴 사진과 물건들이 보이자 두 눈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던 도중 한편에 물건을 정리해 두었던 어머니의 유품들 중에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메밀 베개를 밟게 되면서 안에 있던 메밀이 터져 나오고 말았네요. 한숨을 쉬며 베개를 들어 박스에 올려놓으려는데 안에 있던 메밀들이 쏟아지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물건 하나가 떨어졌어요. 뭔가 싶어 주워보니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네요. 왜 메밀 베개에 녹음기가 들어있는지 의문스러워 재생 버튼을 눌러보는 순간 아내를 찾으려 현관문을 뛰쳐나갔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왜 내 아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말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냐? 왜 이렇게 답답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짜증이 안 나겠어?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차마 민지 아빠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희망 없는 제 몸 상태까지 알려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진통제로도 점점 버티기 힘들어질 거라 했어요. 그래도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면 조금의 희망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위암 사기라고 삶을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분명 좋은 결과가 뒤따라올 거다. 그러니 오랜 시간 끌지 말고 몸 상태 말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구나. 약속한 대로 내 아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을 테니 하루빨리 해결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동안 시엠이랑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미안했다. 시엠이 병수발까지 틀어주는 며느리가 얼마나 되겠니? 더군다나 욕장까지 걸렸는데 시엠이가 이기적이었지만 병원에 있지 않으려 했던 건 떠나는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시간 애미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런 거니 못난 시엠이 이해해줄 수 있지? 넌 아직 젊으니까 지금 시엠이 따라오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은철이에게 전부 다 설명하고 바늘구멍의 기적이라도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하마. 녹음기에 들려온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몇 번이나 다시 되돌려 들었고 그동안 아내의 행동들이 바람이 아닌 몸이 안 좋아서 나타난 증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 아내를 불러 외치며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도 멀리 가지 않고 주위를 맴돌고 있던 아내를 발견해 급하게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습니다. 품 안에 안겨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아내에게 녹음기를 보여주면서 어머니 메밀베개에 들어 있었다고 말하자 놀란 듯한 표정을 보이더니 예전에 어머니가 일상적인 일들을 자주 까먹는 버릇이 생겨서 선물해 준 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아내는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더니 그동안 제가 전부 오해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네요. 택시에 함께 타고 호텔에 갔던 남자는 보험 직원으로 다른 고객과 시간이 겹쳐 어쩔 수 없이 다른 고객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 장소인 호텔 로비에서 함께 일처리를 하게 되었다며 전부 확인해봐도 된다고 가지고 있던 보험 증서까지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들어놓았던 보험 증서였고 담당자의 사진이 박혀있던 번호와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했지만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의심하는 것 같아 오해 살 만한 행동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네요. 그리고 매번 화장을 진하게 했던 이유는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저에게 불편한 시선을 안겨줄까봐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되려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에게 되레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얘기했지만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고 남은 시간 주변 정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아내의 말을 따라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함께 보내며 점점 안 좋아지는 아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 하나 들어달라며 제 손을 잡더니 아내가 말한 부탁은 다름 아닌 자기가 들어가게 될 관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달라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언성을 높이며 거절했지만 아내는 제가 만든 관에 들어가 누우면 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고 계속해서 부탁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줬지만 제 손으로 아내를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괴로웠어요. 결국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 관을 만드는 업체를 알아본 뒤 부탁을 하게 되었고 최고급 재료로 업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향나무관을 만들었네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만든 뒤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지키고 있던 민지한테 전화가 왔고 급하게 받는 순간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급하게 집에 도착해 미동조차 없는 아내에게 다가가 얼굴과 손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떠나보낸 것 같아 불쌍한 아내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울고 있던 민지는 저와 얼마 전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동해바다 여행이 너무 좋았었다며 그때 함께한 기억들을 말해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동안 일이 바빠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게 너무나도 후회스러웠고 사소한 행복조차 주지 못해 가슴이 찢어질 만큼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던 직접 제작한 관으로 들어가 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던 아내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 딸과 남은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옆에 한평생 있어줄 것만 같았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세월이 정말 짧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곁에 있는 가족분들과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안고 갈 수 있는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날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